자, 확인 좀 해볼게요. 데일리 테스트. 알았어. 이거는 이걸로 해도 돼. 얘는 안. 이거 괜찮아. 여기서는 가능하고. 들어갔어. 보자. 뭘 잘랐어? 못 알아봤잖아. 다른 것도 잘 어울려. 자, 보자. 아유, 우연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고. 했는데. 자, 보자. 붙여놓고 좀 감사하라, 자식아. 응? 안 가져왔어? 알았어. 자, 잘 봤습니다. 오늘 정규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래? 전에 말했다시피 해방입니다. 박수 치지 마. 저희 그 내신 담임사가 이거는요 내일쯤 보낼 거예요. 내일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공지를 해놨으니까 내일 아마 이제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내신 대비가 시작되는 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알겠죠? 보통 이제 본인들 시험이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8월 한 28일 또는 8월 21일 둘 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본인들 시험이 이제 연휴 다 끝나고 이제 10월 중순이다. 아마 10월 중순에 보는 학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10월 중순에 본다면은 9월 4일부터 내신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안내 나가니까 그거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내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관이 이제 좀 변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이.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해보면 가만히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관이 변동되겠네요. 이제 주역고만 빼고 주역고 제외하고 가만히 있죠. 저동고, 안곡고, 대화고, 정발고 다 관이 달라지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정발고가 아마 3관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방금 말했던 학교들은 2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건 어차피 음치 나가면 아니까 네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부터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여기 이제 밑줄 쳐져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진행형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진행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요, 비동사의 ing 쓸래 아니면은 being pp 쓸래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이제 능동이고 얘가 이제 수동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진행형, 얘는 진행형 수동태.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using이냐, 그러니까 be using이냐, 아니면 being used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문제풀이 방식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동사 자리가 맞는가? using에만 밑줄이 쳐져 있잖아. 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아니죠.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준동사로 가야 되는데 ing 슬래 pp 슬래 결국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지. 그래서 using이냐, being used냐 이렇게 능수동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일단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be used to라는 표현이죠. 이거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뒤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그래서 help people overcome poverty.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해석이 적절하니까 그래서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밑줄 are happened 나왔죠.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happen은 자동사니까요. 그렇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나 아닌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natural disasters 주어 나왔는데 콤마 찍혀 있죠. 그러면은 콤마를 하나 더 찾으세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놈이 수식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자리겠죠. 뒤에 동사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는데 얘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니까 happen이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happen이라는 형태를 쓰는 건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제, 수, 해 세 가지 신경 써야 되잖아. 시제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 시제로 나와 있었죠. 어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현재로 가면 됩니다. 물론 뒤에 나와 있는 every year 얘를 통해서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every year가 매년마다라는 뜻이잖아. 매년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규칙적으로. 현재 시제는 규칙적이고 일상적이고 평상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어가 disasters 복수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happen은 수동태로 쓸 수 없죠. 무조건 능동형을 써야겠죠. 따라서 요거에 알맞는 happen으로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동사 관련 법이니까 동사 자리가 맞나 아닌가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앞에 are 동사 나와 있으니까 동사 자리 아닙니다. when으로 시작하니까 콤마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콤마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 밑줄이 여기 있으니까. 자, 동사 자리 아닌데 ed형 나왔으니까 문제 이동 뭡니까? pp 슬래 ing 슬래 이렇게 봐야겠죠. 뒤에 목적어 나와 있고 그리고 물건으로 가득 찬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라는 게 문맥상 맞으니까 ing형을 써야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고사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제가 punish라고 이제 썼는데 앞에 비동사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진행형으로 쓸래 수동태로 쓸래 이런 문제입니다. 정답을 punished로 쓰신 분도 있는데 punished로 써도 괜찮습니다. 1번 문제는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역시나 앞에 동사 있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요. 능수동으로 따지는 게 대부분 나온다고 했죠. 뒤에 목적 안 나왔으니까 수동형으로 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 따라서 여기는 명사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인 being을 쓴다. 이렇게만 풀어도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용사를 기준. 이제 얘가 기준이야.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어로 쓰이거나 수식어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보어 역할이 가능한가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형용사가 답이고요. 만약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내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앞뒤에 명사가 안 나와 있어요. 명사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은 불가능하겠죠. 얘 탈락이고요. 보어 역할이 가능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요 보어를 받는 동사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이 형식 아니고 5형식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미리 말하면 develop이라는 표현은요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요 종류를 외우는 게 원래는 제일 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만약 외우기가 좀 어렵다면은 어떠한 상태로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태로 이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봐야 돼요. 뭐만 상태로로 해석을 했을 때 적절하다. 그러면 보어가 맞고요.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보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좋은 거는 보어를 받는 동사냐 아니냐를 그냥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develop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어도 안 되고 명사 수식도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다. sufficiently가 정답이 되겠다. 뭐뭐하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이라도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what? 절관형 어법이니까 앞뒤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앞부분을 봤을 때는 to get이라는 녀석만 나와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왜냐면 get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뒤를 봤을 때도 they want 나왔는데 want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앞뒤가 다 불완전해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뒷부분이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뒤에도 지금 불완전하거든?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땡땡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땡땡 대명사. 그래서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온 거죠. 관계 대명사 what은 또 심지어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what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단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is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is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C가 또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바로 뭐냐?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 이거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지각 동사는 우리가 5형식 구조를 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다. 다만 얘네들은 능동형,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겠죠. 그럼 역시나 능수동 문제란 걸 또 알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형이구나. 그래서 punished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펴서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유닛 7할 차례인가? 그 전에 다 했나? 혹시? 30쪽 그 분사의 능동수동 혹시 이거 다 했었니? 쌤이? 빠진 거 있었나? 한번 확인 좀 해줄래?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왔고 다 했어요? 말줄이 없어 자스들아. 응? 잠깐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뭘 해야 됩니까? 그 30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쪽에 포인트 15번을 아마 안 했던 거 같은데 맞냐? 아니 덩어리들밖에 없어 이 자스들아. 지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자스들아. 내 기억으로는 안 했거든요 여기. 그때 제가 능수동을 설명할 때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는 일단 쫙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어법으로 푼다, 뭐 해석으로 푼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했었고 포인트 15번에 나와 있는 감정동사에 관련된 거 요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만요. 응? 뭔가 써 있다고? 됐다. 없애버리지. 자, 요 포인트 15번만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능동과 수동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 요거 그리고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그 녀석이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 이렇게 했었죠.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포인트 15번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 놀라는 거, surpris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pleasing, pleased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요 오로지 해석으로만 풀이를 해야 돼요. 이거 했어요? 써 있어요? 아이씨 뭐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식들아. 응? 넘어갈게요. 자,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패스해서 36쪽 볼게요. 나 진짜 이 벙어리들이랑 수업하려니까 이 자식들아. 응? 자, 동사와 준동사 파트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이겠죠. 포인트가 16, 17, 18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는 준동사에 대해서도 다 배웠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일단 포인트별로 포인트 16부터 18까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거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와 준동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 제목 자체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항상 하는 게 뭐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냥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포인트 16, 17, 18보다는요. 특히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동사 쓸래 아니면 투부정사 쓸래라는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 쓸래 아니면 PP형 쓸래라는 문제도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여기 동사와 준동사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인트 16번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이 포인트 16번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풀이법이랑 똑같죠? 사실은요. 항상 동사 관련 어법 풀 때는 내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것부터 따지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아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여기서 keep이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동사를 봤을 때 일단 covered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s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is recommended 누가 보더라도 얘가 명확한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뭡니까? 얘도 동사 자리가 아니고 얘도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covered 어쩌고 나와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떤 역할? 주어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동명사인 keeping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걸로 시작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대동사 문제거든요. 요거는 사실 동사 관련 어법보다는 기타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대동사를 잠깐 쓰겠습니다. 대동사. 사실 대동사는 제가 전에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대동사라는 거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요. 동사를 대신하는데 사실은요 뒤에 나와 있는 보어, 목적어도 포함해서 대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잘 봐봐. 보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아주 쉽게 Are you student?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Yes, I am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비동사 나와 있죠. 비동사. 그럼 아래 나와 있는 am, 이 비동사가 위에 있는 are, 얘를 대신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am이 뭡니까? 대동사예요. 대동사. 근데 am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죠? student.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대동사는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student라는 보어까지 세트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Do you like soccer?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Yes, I do 라고 했어. 그럼 이 do라는 거 결국 뭡니까? Like soccer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do는 뭡니까? like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까지 세트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대신하는 걸 말하는 거지만 보어나 목적어도 포함해서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결국에는 대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안 나온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됐어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대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일반 동사 나왔을 때는 두 동사로 바꿔요. 비동사 나왔을 때는 당연히 똑같이 비동사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요 보통 이 대동사 문제를 학교에서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왜냐면 쉽거든요. 쉽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전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볼까?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spend라는 일반 동사 나와 있어. 또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없어요. 없죠?
그럼 앞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우리 뭐로 받으면 돼요? 두로 받으면 돼요. 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1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근데 대동사는요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고3 수준으로 갔을 때 많이 나와요. 고3 수준. 그래서 수능에서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동사에 대한 기본만 설명한 거거든, 기본만.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심화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심화. 자, 잠깐만 지워볼게요. 자, 이 심화는요 제가 필기하지 않고요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잠시만요. 8년도 시행령 동안 기억하는데 자, 제가 수능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능 문제. 자, 요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9번 문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19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8년에 시행된 수능입니다. 5년 전에 나왔던 수능이고요. 최근 5년 동안 수능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요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이때 정답률이 20 몇 %였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대였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죠.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2번이에요. 답을 미리 알려주면 여기 did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대동사예요. 대동사. 됐어?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였냐면요. 잘 봐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는 앞에 일반 동사 나오면 두로 쓰고요. 비동사 나오면 비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똑같이 풀어볼게.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가 시작하는 지점이거든. 그럼 시작하는 지점부터 보면은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 have been pp 보여요? have been pp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did라면은요 얘는 뭘 대신하는 거야? achieve를 대신하는 거야. achieve. 됐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비동사로 받아볼게. was로 받는다면요 그럼 얘는 뭘 대신하는 거야? be achieved를 대신하는 거예요. 됐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왜냐면 앞에 비동사도 나와 있고 일반 동사도 나와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때 남는 방법은 해석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지금 2번 문제는요. 표면적으로는 대동사 문제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be를 쓰면은 수동이 되고요. 그냥 did를 쓰면은 능동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능수동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래 능수동 풀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로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이걸로 풀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오잖아. 대동사 뒤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순전히 해석으로 풀어야 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걔가 달성을 하는 거냐 달성되는 거냐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겠죠. 근데 의미상 주어가 누구야? 이시예요. 그럼 이시니까 또 뭡니까? 대명사가 나왔네요. 그럼 결국에 이시 가리킨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2번 밑줄에 이 단순한 문제에 이 4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4개가. 됐어? 대동사 문제인데 능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려니까 또 대명사가 와요. 됐어? 이 4개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던 거야. 되니? 여기서 미리 말하자면 정답이 was예요. was. 왜 그러냐면 해석을 생략하고 어법적으로만 보여주자면 이 시 가리킨 게 뭐냐면 the quality야. the quality.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얘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앞 내용을 봤을 때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라는 주어 뒤에 수동태로 나와 있죠. 그렇죠? 얘도 주어가 똑같잖아. the quality of monumentality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뒤에 똑같이 수동으로 나와야 돼요. 얘도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수동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was라는 해석을 써서 be achieved를 대신하는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석부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해석부터. 왜냐면 지금 요 문장이 지금 보시면요. have 주어 pp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치되어 있죠. 왜? 앞에 never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고요. monumentality라는 단어는요. 사실 고3 수준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기념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념비성. 고3 수준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거를 해석을 또 올바르게 해야 돼요. 문장이 꽤 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대동사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대동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개념은요. 그냥 동사를 대신하는 거다. 보어와 목적어를 포함해서 대신한다. 요건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비동사도 나와 있고 일반 동사도 나와 있는 동시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을 잘해야만 풀 수 있다. 결국에 대동사는 해석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은 고1 또는 고2 1학기 수준 요 정도에서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요. 그 이상 고2 2학기 정도는 돼야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동사별로 취하는 목적어 형태를 알아보라 라고 했네요. 어법에서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올 확률이 낮다가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제가 최근 10년 동안 고등부 내신 대비하면서 요거 문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고등부 시험은 뭐다? 단순 암기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 암기예요. 니네가 중딩 때 외웠던 거 있죠? 무슨 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afford, agree, decide, hope 이런 애들은 뒤에 투부정사 쓴다. avoid, consider, deny, discuss 얘네들 뒤에는 ing 쓴다. 이거 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딩 때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쌤, 그러면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외워야 돼요. 아니 어법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외워요? 아니 어법은 안 나오는데 영작은 나올 거 아니야. 영작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작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워둬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포인트 17번이랑 비슷한 게 포인트 18번이거든요. 포인트 18번.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포인트 17번은 이거야. 포인트 17번은 거기다 쓸게요. 주어 동사 뒤에 to 쓸래, ing 쓸래 이거거든. 이게 포인트 17번이고 포인트 18번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쓸래,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pp 쓸래 이거거든요. 이것도 다 중딩 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원형 오는 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ing나 pp가 오는 거는 뭐 많겠죠. keep도 있고요. 그다음에 consider도 있고요. 종류가 많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요. 다 암기예요, 암기. 근데 포인트 17번과 18번에 있는 게 둘 다 어법에선 안 나오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영작에서만 나온다. 좀 오래전이긴 한데요. 예전에 가자고 1학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채연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요. 서술형을 하는데 이게 나왔었어. expect 목적어 목적격보 이걸 썼어야 됐어. 영작을 하는데.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이 자리에 to가 와야 되나 ing가 와야 되나 이게 헷갈린 거야. 이게 헷갈렸어. 그래서 이 친구가 ing를 썼거든요. 나머지는 다 맞았어. 나머지는 다 맞고 이것만 헷갈린 거야. 근데 실제로는 2였죠. 이게 5점짜리 문제거든요. 부분 점수 없이 날라갔습니다. 그냥 5점 깎였어요. 네. 여러분이 지난 1학기 때 시험을 보셔서 알겠죠. 5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큰 점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하나 못 외워갖고 5점 날라갔어. 이거 하나 못 외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왔던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17번과 18번에 있는 내용은요. 좀 중요도, 어법에서의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영작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외울 때요. 쌤 같은 경우는 이걸 외울 때 이걸 막 일일이 외운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뭐 afford to, agree to, decide to, 뭐 avoid ing, consider ing 이렇게 외워본 적은 저는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냥 이제 독해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아래 있는 거 봤을 때 refuse가 나왔어. 그럼 뒤에 to apologize 이렇게 나온 그런 지문에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익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 해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해갖고 이것도 중3 때쯤에 보통 배웁니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 remember, forget, regret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to 쓰면은 어떤 뜻이고 ing 쓰면 어떤 뜻이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도 사실은 비교적 어법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출제율이 낮아요. 낮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좀 빈 공간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그 다음에 regret.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세
이 정도. 사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mean도 있어요. mean. 됐어? 이렇게. 자, 얘네들 뒤에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to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to가 오냐 ing가 오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동사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요놈 세 놈부터. Remember, forget, regress는요. to 쓸 때랑 ing 쓸 때 당연히 의미가 다른데 여러분 얘네들 공통적으로 외울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이 6마리를 외울 때요. ing가 오면은 기본적인 뜻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쓸게요. ing가 오면요. 기본적인 뜻이고요. 투동사원형이 오면요. 의미가 달라짐. 이렇게 좀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ing가 오면 니네가 아는 뜻이에요. 알았죠? ing는 니네가 아는 뜻. to가 오면은 다른 뜻이야. 됐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 ing가 오면 니네가 아는 뜻. to가 오면은 달라짐.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봐봐봐. remember랑 forget은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그렇죠? 아, 이거 괜히 묶었네. 죄송해요. 요거를 좀 띄워놓을게요. 위그래프 따로. 좀 따로 좀 띄워놓겠습니다. remember랑 forget은요. 이제 알다시피 기억하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ing가 오면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적인 의미라고 해갖고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또는 기억하다. 투부정사가 오면은 할 것을 잊어버리다, 기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좋냐? 또 오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egret, try, stop, mean 전부 다 to 쓸 때, ing 쓸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ing가 기본적인 뜻이라고요. 자, regret의 to, ing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regret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한 명 딱 찍어서 얘기할까? 지민아 뭔 뜻? 후회하다.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후회하다. 후회하다가 뭐라고? 니네가 아는 거. ing. 됐어? 그래서 이건 그냥 뭐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 to는 좀 이따 쓸게요. 자, try도 to랑 ing 있죠. try의 가장 기본 뜻이 뭐예요? 가장 기본 뜻. 시도하다잖아.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그게 뭐야? ing라고. 그래서 이게 시도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됐어? stop도 멈추다잖아. 그렇지? 그럼 to랑 ing 올 때 어떻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을 다 뭐뭐 하는 것을이야. 지금 다 똑같죠? 해석이. 그렇죠? mean은 원래 무슨 뜻이야? 의미하다잖아. 의미하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to 올 때랑 ing 올 때. 내가 좀 대충 쓰고 있는데 죄송해요.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가 되는 거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됐어? to가 올 때만 뜻이 달라지니까 to만 좀 제가 제대로 쓸게요. regret to는 혹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regret to?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to만 내가 좀 해석을 제대로 쓸게요. 나머지 그냥 막 휘갈겨 썼는데 try의 to는 뭐 워낙 유명하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요.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되죠. 뭐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요. 자, mean to는 혹시 뭔지 알아요? mean to? mean은 원래 의미하다죠? mean to가 오면요. 뭐뭐 하기로 의도하다는 뜻이 돼요. 의도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그래서 intend to랑 같은 뜻이 됩니다. intend to. 같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법에서는 출제율이 낮아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스탑이에요. 스탑.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가목적어, 진목적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했었나? 가목적어? 안 했었죠. 가목적어 설명 안 했죠. 그러면은 여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아직 안 지울게요. 아직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어법으로도 나오긴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고요. 근데 영작으로는 꽤 잘 나옵니다. 영작으로는. 됐어요? 그래서 영작에서 특히나 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많은데 지워도 되나 이제? 지워도 돼? 다 지울게요. 자, 여기는 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사실 뭐 별게 없어요. 대부분 별게 없는데 이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설명을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감옥적어. 자, 보자. 일단 감옥적어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가주어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 가주어. 자, 보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중딩 때 배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질문할게 얘들아. 가주어를 왜 써? 가주어, 진주어라는 구조를 왜 써?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왜 쓸까? 현승아 왜 쓸까? 목적어가 길어서. 아니 가주어, 진주어 얘기하는데 목적어가 길어서 얘기하면 이 집중을 안 하고 있잖아 자식아. 어? 뭐라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영어는요 앞이 긴 걸 싫어하거든요. 병적으로 대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왔으니까 뒤로 보내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이시라는 놈으로 땜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은 가목적어도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방금 이제 현승이가 말한 게 바로 이거겠죠.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이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이스로 땜빵하는 거예요. 이게 가목적어거든. 근데 가주어랑 가목적어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봐봐. 아직 쓰지 마요. 봐봐. 문장의 5가지 형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형식에서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합니다. 주어가 다 길게 나왔어.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it을 쓴다. 가능하잖아. 그렇죠? 근데 가목적어는 어떨까? 잘 봐봐. 일단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패스.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겠죠? 3형식 봐봐. 목적어가 있는데 아니 맨 뒤에 있잖아 어차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 우리가 가주어를 왜 쓴다고? 앞이 긴 게 싫으니까 뒤로 보내는 거라고. 아니 근데 얘는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목적어를 쓰냐 안 쓰냐 쓸 일이 없는 거야. 원래 뒤에 있으니까. 4형식을 볼게. 얘는 목적어가 2개 있잖아. 예를 들어 얘가 길게 나왔어. 그러면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냅두면 돼요. 만약에 얘가 길게 나왔어.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둘을 자리를 바꾸고요. to for로 써주면 돼요. 우리 그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있죠.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럼 역시나 가목적어 쓸 일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가목적어는 언제 쓴다? 5형식 구조에서 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사용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사용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바로 무엇이다? 5형식 구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5형식 구조.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어가 길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를 쓴 것처럼 목적어가 기니까 가목적어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를 쓸 때 단순하게 주어가 그냥 길다고 해서 가주어진 주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나와 있을 때?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가주어진 주어를 쓰죠. it 어쩌고 저쩌고 to, it 어쩌고 저쩌고 that. 이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주로 투동사 원형 어쩌거나 대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목적어를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동사이죠. 요 동사. 요 동사 자리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가목적어는 동사 자리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make, 그 다음에 fi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다 시리즈입니다. 생각하다 동사. 됐어? 뭐 think, consider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애들로 정해져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find는요. 여기서의 find도 생각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됐어? 알아내다 발견하다라도 좀 되지만. 됐어? 자, 여기서 또 하나 가주어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가주어, 진주어는요. 쓰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to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주어가 길게 나왔어. 근데 나는 가주어 진주어 안 쓸래? 그냥 냅둘래? 그냥 냅뒀어. 그러면 어법적으로 틀리냐?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목적어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요.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안 쓰면 틀려요.
안 쓰면 틀려. 나 가목적 안 쓰고 그냥 요 자리에다가 이거 쓸래? 틀려요. 됐어? 이게 가주어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이게 가주어와의 차이점이다. 자, 여기까지가 가목적어에 대한 기본 설명인 거거든. 기본 설명. 자,